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최근 들어 살아 움직이는 도시로 눈길을 끌고 있는 제천시의 원로명사 송만배 제천시 국제협력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먼 길 오셨죠?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기자 생활 30년, 또 제천문화원장도 한 12년을 하셨더군요. 이렇게 오랜 동안 지역에서 지역 지도층으로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올해 저희들이 헤아려 보니까 벌써 86이시죠? 우리 나이로?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요? 하염없이 나이를 먹은 것 같고 아직도 할 일이 좀 많이 있는데 미처 끝을 못 맺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 하셨고, 또 이렇게 건강하신데 또 하시고 싶은 일 다 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믿는데, 이렇게 왕성하게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활동을 하시게 된 그 원동력은 뭘까요? 글쎄, 나보고 저보고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젊게 살고 일을 많이 하고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만서도 제가 일찌감치 건강을 유지했다면 19살 정도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서부터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기를 좋아했고, 그 산을 오래도록 다니다 보니까 산에 대한 깊은 정도 느끼게 되고, 또는 우리나라 산이 아름다움도 거기에 도취돼서 매주 일요일이면 쉬지 않고 산에 오르는 거, 그거 이외에는 뭐 요즘에 와서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골프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명대학교라고 있는데 대학 캠퍼스에 가서 40분에서 1시간 동안 워킹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가 되지 않았나, 그것이 건강해지는데 하나의 비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행을 하신 것이 고등학교 때부터 하셨나요? 네, 그렇게 됐죠. 제천 출신 한국을 대표하는 산악인 중에 허영호, 또 최종열, 뭐 이런 그 좋은 산악인들이 바로 송 위원장님이 키워내신 산악인들이죠. 뭐 그렇다면 그렇다고도 별로 길렀다기보다는 같이 동반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은데, 제천에서는 역시 우리 국내에 널리 알려진 허영호 대원과 최종혁,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 북극점을 찍은 최종열이 등등 해서 한 15명이 현재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산에 다니던 동기도 역시 저와 비슷한 데서 시작이 됐고, 제가 산에 다닐 때 그들은 이미 산에 가서 암벽을 타는 훈련을 할 정도로 산을 좋아했던 친구들이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산에 대해서는 정말로 일가견이 있는 이런 친구들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라나온, 그 산악인들이 자라나온 제천이라고 하는 지세가, 산세가 또 남다른 다른 곳과 다른 것이 있고, 또 제천 산악회를 혹시 만드셨나요? 제가 제천 산악회를 만들어 가지고 회장직을 23년을 회장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허영호 대원을 데리고 8,000m가 넘는 그 한만원 만화수로라고 해서 티베트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김정섭 형제 두 분과 셀파 등 해서 14명이 그 산에서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기화로 되어가지고 오히려 제천 산악회는 정말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이름난 산들을 등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마나슬루, 또는 두 번째는 다올라기리, 세 번째는 안나푸르나, 그다음 네 번째는 어디를 등정했는지 잘 지금 기억을 안 나면서도 그 중에서도 또 최종렬이가 북극점을 찍은 것도 상당히 세계적으로 7인가 이 정도 차지할 정도로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의 산악인들 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산에 다니시기 시작하시면서 건강 관리를 하셨고 그렇게 이제 남다른 체력을 지니시면서 후배들 키워내셨고 그들이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산악인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최종렬 씨는 지금 제천에 고향이 있죠? 있습니다. 예. 청풍에다 조그만하게 등산학교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금도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 허영호, 최종렬 이 두 사람만 해도 참 우리가 기자 생활하면서 참 여러 차례 기사를 다뤘던 친구들인데 아주 참 훌륭한 산악인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건강 관리를 이제 산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래도 뭐 남다르게 이렇게 관리하시는 어떤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건강 관리하시는데 특별한 게 있으시지 않을까요? 글쎄 건강 관리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속칭 요즘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건강 비결의 1호라고 봅니다. 그 스트레스를 그럼 어떻게 안 받고 사느냐 하는데 되도록이면 좋은 친구, 되도록이면 좋은 말, 되도록이면 좋은 환경에서 같이 지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건강해지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송 위원장님이 지금 신장이 얼마신가요? 이거 뭐 이제 처음 우리 동양일보에다가 공개를 합니다만서도 제가 원래 159cm였는데 네. 지금 얼마가 줄었냐 하면 8cm가 줄었습니다. 오? 그럼 151cm입니까? 예, 152입니다, 지금. 151cm?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럼 8cm가 줄었네요. 그렇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송 위원장님을 밖에서들 이야기할 때 제천의 작은 거인이라는 말들을 흔히들 쓰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것은 신장의 문제가 아니고 워낙 큰 일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이 들고, 제천이 참 충북의 북부권에 있지만은 참 자랑할 게 많은 곳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들이 평소에 얘기할 때는 제천 사람들은 또는 제천은 남성적인 도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선이 굵고, 의리를 중히 여기는 그런 지역으로 여기는데, 우리 송 위원장님이 느끼실 때의 제천을 다른 곳에 자랑할 수 있으시다면 대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제천이 의리의 고장은 맞습니다. 의병의 고장이고. 의병의 고장이기도 하죠. 네. 네. 그리고 제천이 80년도까지만 해도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가지고 심지어 뭐 술 같은 오비, 크라운 지점이 제천에 있어가지고 충주, 원주로 다 공급하고 교통의 요지로서 일일 제천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4,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승객들이 많이 왕래함으로 인해서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 있고 그에 반해서 강원도에서 탄전지대라고 하는 강원도 정선 일부 지역에 있는 모든 탄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타면 그 소비는 제천에 와서 합니다. 그래서 제천이 한때는 상당히 소비성이 좋았고 경제가 활발하고 또 인근에 5개 세멘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경제에 대해서는 제일로 먼저 선두주자가 됐던 곳이
바로 제천의 도시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중국에서 세멘트가 들어오고 세멘트 산업이 줄어들고 점차 흐려지게 그러자 다행히도 제천에 세명대학교라는 대학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되고 경제적으로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제천에 유명 관광지도 여러 곳 있죠. 많죠. 제천의 관광지 하면은 우리는 특별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성지라고 얘기하는 배론 성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탁사 최명현 목사, 우리나라 기독교 목사 중에 1호 되시는 탁사 최명현 목사가 제천 출신이고 생가가 제천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천에는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려졌습니다만서도 유명한 전말동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말동굴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제천시 송악면 포전리에 송악. 네, 영도산 기슭에 있습니다. 송악면에 있는 이 전말동굴이 무엇 때문에 유명한 곳인가요? 구석기 시대 전에 전 23만 년서부터 27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된 동굴입니다. 물론 뭐 높이는 약 한 절벽이 암벽이 한 80m 되지만 그 동굴이 조그만합니다. 조그만한데 그 안에서 발굴된 높이는 그렇고 길이는 얼마나? 길이는 약 한 19m. 19m. 내리 14m짜리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구석기인들이 살던 곳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거기서 발굴된 동물의 뼈라든가 또는 뭐 사람의 인골 같은 것 이런 것이 다 부식은 됐습니다만서도 그건 만년 전서부터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전말동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환경 또는 자연 또는 여러 가지로 식물 생태 같은 것도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보다도 이 동굴을 이용해서 앞으로 관광객이나 학자들이나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좀 과감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전말동굴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고증들을 거쳤군요. 많이 고쳤죠. 네. 또 그 옆에 자랑하실 이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그 옆에 의림지가 있습니다. 의림지도 지금 확실하게 연역이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의림지도 역시 그동안에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학자들은 지질학자들은 1300년으로 보고 축조 연원리를 어떤 분은 1900년으로 인정하고 어떤 분은 1000년으로 인정해서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그 축조 연원일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이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1900년 전이라는 겁니까? 그렇게들 얘기들 하죠. 그런데 이제 일부 우리 추측에는 1900년이 맞는지 1300년이 맞는지 그것은 요즘 기술로서는 그걸 가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인공으로 만든 저수시설이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말동굴의 근처에 살고 있는 현재 주민들의 설에 의하면 그 전말동굴에서 홍두깨를 넣으면은 일주일 후에 그 홍두깨가 어림지로 나왔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몇 킬로 떨어져 있습니까? 거기서 전말동굴까지 약 한 직선 거리는 한 2.8km?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전말동굴에서 나온 것이 지금 연세대학교에 보관 중인데 저희들이 전말동굴을 새로 개발하게 되면은 거기에 전시관을 짓고 그 물품들을 우리가 모조품이라도 만들어서 제천으로다 가져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는 지금
현재 이상천 시장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전말동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할 만하겠군요. 네, 그렇게 한번 충북 도민뿐이 아니라 국내에서 가장 화제거리가 될 수 있는 소재가 아직도 많은 것이 우리 전말동굴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청풍단지도 상당히 많이 찾는 곳이죠, 외부 사람들이? 청풍도 아마 남한강에서 한강 중에서 오밀조말한 바위가 있어가지고 볼품이 있다면 역시 다낭에 있는 도담산봉을 치고요. 둘째로는 청풍의 한벽로 건너에 있는 그 강변의 암벽들을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웠다고 칭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청풍서부터 다낭의 구동봉이 이르기까지의 그 경치라고는 아마 국내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에 한벽루가 지금도 있죠. 있습니다. 그것이 1972년 8.19 수해 때 도계가 된 것, 무너진 것을 그쪽으로 옮긴 것이죠. 그렇죠. 무너진 것이 수해 때 무너졌었어요. 72년도 8.19 수해 때 무너졌습니다. 예. 무너져서 아깝게도 제가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송시열 선생님의 간판도 그때 분실이 됐는데 아마 지금 그 한병루에 대해서 여러 설이 좀 있긴 합니다. 그 한병루 현판을 못 찾았나요? 아직도 못 그 찾았습니다. 그 뭐 인근의 주민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들고 가는 걸 봤다고는 하는데 그건 뭐 찾지를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고 또 제대로 복원은 잘 됐습니다. 한병루가 이전은 됐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 전에 수몰되기 전에는 그 한병루에서 앞에 청풍을 보는 그 관광이라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을 지니고 있어서 보는 이들로부터 감탄을 받게 되고 하죠. 그 송 위원장님 그 젊은 시절에는 신문 기자로 또 중견 되셨을 때는 또 방송국의 이 간부 기자로 활동을 하셔서 한 30년 넘게 하셨더군요. 네, 그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충북에서 보면 기자 1세대가 되시죠. 아마 송 위원장님이 그렇게 1세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2세대쯤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고향에서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고 문화원장을 12년이나 하셨죠. 네, 그렇게 됩니다. 최장수 문화원장이셨죠. 어떻게 보면 아마 제천 문화원장으로서는 기록일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거 이외에 뭐 모든 그 민간단체 어떤 위원회가 생기면 거기에 꼭 위원장을 송 위원장님이 하시던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해오시는 중에 가장 그래도 내가 이때 이 일을 한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하는 것은 대략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스몰지구 문제입니다. 네. 스몰 지역의 면적을 줄이자 하고 주장한 것이 접니다. 지금의 면적보다는 줄여도 큰 상관이 없고 줄여도 충주댐을 물을 저장하는데 큰 차이가 없으니까 줄이자 스몰 면적을. 그때 그 줄이지 못하고 그때 그 제가 앞에 서서 상당히 그 반항을 했습니다만서도 결코는 제가 제 마음 뜻과 같이 이루지 못하고 현재 수준으로 스몰 지구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아마 충주나 제천시, 충주시, 다낭군 합쳐서 제천시의 스몰 면적이 제일 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몰 면적이 많은데도 비해서 스몰 보상비에 대해서는 지금 제천이 오히려 충주나
단양이나 보다도 더 적게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수자원 공사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생활을 하실 때 그 저항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 기자라는 좀 힘을 가지고 그런데 선두에 서서 항상 앞장서 가지고 꼭 반대하는 운동 또는 좋은 운동보다는 뭐 타당성이 없는 일을 벌일 때 그 앞에 선두에 선 게 나고 또 선두에 서도 제일 키가 적기 때문에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작은 거인입니까?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기자 생활 30여 년 하시는 동안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수몰지옥을 줄이자고 한 것인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게 제일 남으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기억에 남는 건 어떤 일일까요? 다음에 기억에 남는다면은 역시 제가 산악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만화수로를 83년도에 등정 갔을 때 제가 허영호가 성공했고 제가 최고 올라간 게 아마 한 6,950이나 한 거의 7,000 정도가 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올라가면 죽을 것 같다고. 그때 대장으로 가신 겁니까? 허영하고 단둘이서 내가 대장이고 허영을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6,000고지까지 가셨어요? 네, 6,000 한 5, 600 이상 올라갔었죠. 예. 올라갔는데 그 김정섭 형제들의 그 크레파스 속에 묻혀 있는 또는 떨어진 위치를 확인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 양반들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그 산속에서 험하게 돌아가신 것 같아서 그 양반들의 위치를 확인하자고 제가 허영을 드리고 만화술로 등정을 한 거거든요. 난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등정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안 됐고 너무 슬프고 너무 산악인으로서는 너무 쉽게 세상을 떠난 거 아니냐. 이래서 제 사비를 들여서 허영호 대원을 드리고 그들이 있는 곳, 그들이 잠들어 있는 곳을 확인하고자 떠났던 것이 만화술로인데 결코 그 자리를 확인하지 못하고 예측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만일에 예측한 대로 한다면 앞으로 약 한 2000년 후면은 김사숙 그 형제들이 또는 그 외의 셀파나 포터들이 갇혀있는 그 크레파스 속에서 저 아래 있는 저수지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킬리만자로 정상도 가셨죠? 갔다 왔습니다. 네, 그것이 대략 몇 년도 오셨나요? 지금서부터 한 25년 전 같은데요. 네, 25년 전이신가요? 네, 그때 갔는데 이 히말라야의 설산에서 내려다보는 전경과 또는 킬리만자로를 올라가서 아프리카의 들녘을 보는 이 시야는 천지차이입니다. 하얀 빙벽 위에 눈이 덮여있는 설산을 보는 거나 또는 킬리만자로에 올라가서 그 넓은 들녘에 펼쳐져 있는 자연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은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킬리만자로 무산소 등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산이라는 것이지만 저도 한번 가보니까 중턱쯤 갔는데도 도저히 힘들던데 괜찮으셨어요? 예, 뭐 그러한 비결이라기보다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은 여자분들이 샤워장에 가서 쓰는 비닐 뭐라고 합니까? 모자라고 하는지 캡이라고 하나? 네. 예. 그런데 그 캡을 꼭 쓰고 벗지 말아야 됩니다. 벗지 말고 가만히 내비두고 등정이 끝날 때까지 벗지만 하고 잘 때도 그걸 쓰고 자고 그렇게 되면 온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산에 가서 무슨 호흡의 곤란을 느낀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고산병을 예방할 수 있나요? 그렇죠. 오. 요즘에 뭐 고산병 예방으로 무슨 약을 먹는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가장 좋은 비결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킬리만자로를 무산소 등반을 하되 여성들이 쓰는 이 욕실에서 쓰는 그런 캡을 쓰고 벗지 않으면은 고산병 증세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산병을 예방하는 것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대부분의 산악인들이라든가 또는 스페인 쪽으로 남미 쪽으로 관광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자만 쓰고 올라갔다 더우면 벗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고산병에 다 맞아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이 86년 사시는 동안에 고향에서 이 봉사 뭐 헌신하신 거, 또 이 산악인들 키워내신 것, 뭐 기자 생활하신 것, 뭐 이런 것으로 결코 길지 않는 느낌으로 살아오셨겠군요. 어떻게 보면은 저에 맡겨진 인생의 시간을 가장 바쁘게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살았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고향 후배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뭐 당부하시고 싶은 어떤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당부하고 싶은 거야 많죠. 많지만은 우선 제천이 적은 도시입니다. 인구 13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적을수록 남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 많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그래도 의리의 고장이니 뭐니 해서 상당히 그 제천이 한때는 자랑스러운 동네로 이렇게 이름났었는데 세월이 변모하면서 외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함으로 인해서 지방 인심이 많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후배들이 선배를 대하는 태도 또는 같은 말이라도 조금 예쁘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선배들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가 좀 아쉽다 이런 걸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이 물론 뭐 그들한테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대접을 할 수 있으면 대우를 하고 또는 선배로서 모시는 자세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 언론인으로서 이 언론계 후배들에게 좀 귀뜸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언론계도 상당히 우리 스스로가 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계가 너무 분수없게 너무 분에 넘게끔 많다 보니까 서로 간에 협력은커녕 서로 간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서로 간에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고 서로 간에 중상모략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파급되어 가지고는 정당에 가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우리가 후배들한테 부탁하고 싶다면 이제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생각해서 기사로 다루거나 또는 말로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좀 트여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 송 위원장님 평소에 좌우명이나 존경하는 인물 좀 들려주시죠.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인데 외국 여자입니다.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영화원에 제인 화이트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생일이 저보다 한 3개월 빠릅니다. 제이 화이트? 제인 화이트. 제인 화이트? 네. 예. 그래서 외국에 가 있는 그분이 외국으로 영화원에서 키워서 외국으로 보낸 아이들이 약 한 1000명. 오. 네. 그러니까 21살 때 제천에 와서 영화 사업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행히도
그 젠 화이트라는 양반이 외국에 입양한 아이들은 전부 성이 백가입니다. 화이트니까 자기 성을 따가지고 백가로다 네. 칭해서 외국에 버려놨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덴마크 갔을 때 어느 노천 카페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국 여자 같아서 한국말을 걸었더니 얘기를 하는데 이래 보니까 자기 이름을 대는데 화이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백씨입니까? 했더니 자기가 백가라고. 그럼 고향이 제천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아시냐고. 제가 제천입니다. 이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대학교 졸업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그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천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천문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 지금 그 원장이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 가정에 그냥 원장실에서 있습니다만서 젠 화이트 여사가 네. 지금 제천에 계십니까? 있습니다. 아직도? 네. 오. 근데 요즘 조금 예. 치매 증세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 양반하고 같이 거의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면서 그 양반을 도와준 거 그것이 제일 인상에 남고 몇 년쯤 도우셨나요? 돕기 시작하신 것이? 약 한 45년. 오, 예, 예. 이 젠 화이트 원장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고암동에 있습니다. 지금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제가 만나보긴 한 3개월 전에 만나봤는데 좀 건강이 좋지는 않습니다. 외부 사람이 만날 수는 있나요? 거기 하면 통역관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귀가 조금 어두워져 가지고 말을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외부 사람이 불러달라고 하면 거기 하면 통역을 해주는 그 박 국장이라고 있으니까 가능할 겁니다. 송 위원장님이 제천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고 또 경제적으로도 확고하게 어떤 기반을 만드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글쎄 뭐 계속해서 건강이 허락되는 한은 요즘 제천에 비행장 폐쇄 문제가 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군요. 그것도 위원장 맡으셨더군요. 네, 거기에 뭐 일부를 맡아가지고 있는데 제천을 위해서 적어도 마지막으로 그 양반 지금 일하는 비행장 폐쇄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제가 서둘러서 하고 싶고 둘째로는 지금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서도 딱종이 김영희 선생의 작품 전시관 문제입니다. 오, 예, 독일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 딱종이 작가로서 유명한데 그 양반을 유치하는데 뭐 상당히 사회적으로 찬반의 논리가 많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꼭 반드시 찬성하는 쪽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제 건강이 조금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가지고 제천의 품으로 모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희 미술관 건립 말씀이죠? 네, 그렇게 되죠.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시 당국에서는 결정이 됐는데 일부 미술인들은 조금 뭐 반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반대를 할까요? 글쎄 그들에 의하면 제천 지방 향토 문화예술가들에 대한 대우는 없으면서 뭐 김영희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렇게끔 호의를 베푸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인데 제가 보건대는 김영희 씨의 작품 정도면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고 또 그 양반이 제천에 와가지고 계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면 명실공히 제천이 튼다고 할까? 또 그렇지 않으면 널리 제천을 선전하는데 큰 효과가 있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데
물론 뭐 각종이 지방에 있는 향토 예술가들에 대한 대우도 극진히 지들이 하려고 합니다. 미술관도 지어야 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그것도 견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답변하기는 정말 어렵네요. 예, 그 김영희 미술관이 생기고 더불어서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 종합적으로 건립이 된다면 참 좋을 듯 싶은데요. 예, 뭐 그런 것이 하나 생기면은 제천의 위상도 아마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김영희 생각합니다. 닭종이라는 건 뭐 세계적인 것이고 원조죠, 그분이. 그렇죠. 닭종이 예술은 오늘 이렇게 먼 길 오셨고 좋은 말씀 나눠주셨는데 뭐 사실 듣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끝으로 어떤 말씀 좀 이런 기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남기시죠. 인구가 적은 제천일수록 우리가 단합해서 좋은 일 또는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 뭉쳐서 한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가 정말로 점차 발전돼 가지고 인구도 다소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 같아서는 반드시 인구가 는다고 해가지고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 예술, 예능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천시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또는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조금 한 박자 조금 느긋하게 갖는 것도 한번 기다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86 이제 불과 몇 년 있으면 이제 90에 이르시네요. 예, 그렇게 되죠. 참 그렇게 제천을 지켜오셨는데 또 그 지켜오신 제천의 지주로서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더 많은 일 후배들에게 선배란 이런 것이다. 또 지역의 명사란 이런 책임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고 우리 동양일보가 앞으로 상당히 앞으로 유망하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서 이런 시설을 보니까 동양일보가 역시 선두주자로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네. 우리 조 회장님도 우리 충청도에선 언론인으로서는 대선배인데 함께 좀 힘을 합쳐서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 조 회장님이나 나나 사는 동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